안녕하세요. Learning Latent Part 4 Hierarchies for Point Clouds 논문을 리뷰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진태원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ology, Experiments, Discussion and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입니다. 본 논문은 인간의 시각 인지 능력과 현재 딥러닝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시작합니다. 심리학 및 인지과학 분야의 오랜 연구들은 인간이 시각적인 장면이나 객체를 인식할 때 이를 단순히 하나의 단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part whole, 즉 부분 전체의 계층 구조로 분해하며 구조적으로 이해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의자를 구성하는 등받이, 좌석, 다리와 같은 부분들이 공간적 관계로 전체를 파악하며 이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인식 이론 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간 시각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딥러닝, 특히 컨볼루션 신경망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이 시각적인 비전 모델들은 다른 방식으로 계층을 학습합니다. 이들 모델은 입력 데이터로부터 저수준의 엣지와 질감 같은 시각적 기저를 추출하고 후속 레이어에서 이를 점진적으로 조합하며 객체의 클래스와 같은 고수준의 의미론적 개념을 학습하는 특징 계층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특징 계층은 인간이 이해하는 부분 전체의 의미론적 계층과 명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정 레이어가 바퀴 모양의 특징에 강하게 반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동차라는 전체의 한 부분이라는 구조적 관계를 명시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모델의 표현력과 해석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합니다. 특히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이 풍부한 3차원 구조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이러한 한계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모델이 객체의 일부를 잘못 인식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객체의 특정 부분만을 정교하게 편집하거나 다른 객체의 부분과 결합을 하는 등 고차원적인 추론 및 조작 작업을 수행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부분 전체 계층 학습은 오래전부터 제기해온 머신러닝의 오랜 도전 과제였으며 본 논문은 이 문제를 3D 포인트 클라우드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시된 Part 4 계층구조 학습의 문제는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의 특수성과 결합되면서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어노테이션 비용의 비현실성입니다. 이 완전 지도학습 패러다임의 성공은 대규모의 정밀한 라벨 데이터에 크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3D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 부분 전체 계층 구조의 모든 레벨에 걸쳐 이 의미론적 라벨을 부여하는 작업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합니다. 객체 부분이 많아지거나 계층 구조가 깊어질수록 필요한 어노테이션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모든 정답이 주어져야 하는 완전 지도학습 방식은 이 해당 3D 포인트 클라우드 문제에 적용하기에 비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불규칙한 구조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객체의 포면에서 불규칙하게 샘플링된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2D 이미지의 정형적인 그리드 구조와는 달리 데이터 내에 내재된 순서가 없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는 모델은 입력되는 포인트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순서 불변성과 3D 공간상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2D 이미지 처리 모델에 비해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점은 표현력과 처리 용이성 간의 상층 관계입니다. 이 부분 전체 계층이 더 많은 부분과 더 깊은 레벨을 포함할수록 모델의 표현력은 증가하지만 동시에 추론 및 학습 알고리즘의 복잡도 또한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는 모델의 표현력과 학습 및 추론의 처리의 용이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어려운 설계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설명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약지도 학습, 즉 Weakly Supervised Learning 방식의 이산 잠재 변수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완전한 정답 라벨 대신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정보망을 활용하여 모델이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모델의 학습 시 부분 전체 계층 구조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얻기 쉬운 이 상위 레벨의 부분 라벨만을 이 지도학습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의자라는 객체가 있다면 등받이, 좌석, 다리와 같은 큰 단위 부분에 대한 라벨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벨을 제공하지 않는 더 상세한 하위 라벨의 부분들, 예를 들어 등받이의 프레임이나 다리의 바퀴와 같은 구조가 학습되는 구조는 관찰되지 않은 하위 레벨의 부분 라벨들을 범주형 잠재 변수로 모델링합니다. 즉, 이 하위 구도들을 모델이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 상위 레벨의 정답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반드시 추론해야만 되는 숨겨진 원인으로 취급합니다. 이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상위 레벨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 이 잠재 변수들이 가장 유의미한 구성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펄트넷 데이터셋의 두 라벨을 사용하여 상위 레벨의 라벨만 학습에 사용하고 하위 레벨의 라벨은 오직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약지도 학습 설정을 준수하였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완전 지도 학습의 비현실적인 어노테이션 요구사항을 근본적으로 피하면서도 이 데이터에 내재된 풍부하고 복잡한 계층 구조 학습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보여줍니다. 제안하는 약지도 학습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논문은 인코더 디코더 스타일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확률적 모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 X가 주어졌을 때 이 상위 레벨 Y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는 것이며, 이는 잠재 변수 Z를 통해 두 개의 모듈로 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 모듈인 인코더는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 X로부터 중간 레벨에 해당하는 잠재적 하위 부분 내 포인트별 조건부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각 포인트가 어떤 하위 부분에 속할지에 대한 모델의 가설을 확률을 형태로 출력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인코더는 특정 포인트에 대해 프레임일 확률 80%, 표면일 확률 20%와 같은 분포를 계산합니다. 연산 처리의 용이성을 위해 논문은 각 포인트의 잠재 레벨이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 전체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로 독립이라고 가정합니다. 두 번째 모듈인 디코더는 인코더가 생성할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잠재 변수 Z와 인코더가 추출한 특징 정보를 함께 다시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조건으로 하여 정답을 알고 있는 최종 상위 레벨의 부분 분포를 예측합니다. 이 두 모듈의 상호작용이 학습의 핵심입니다. 모델은 오직 상위 레벨의 예측 결과에 대한 손실을 통해 학습됩니다. 하지만 디코더가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인코더로부터 유의미하고 구조적인 잠재 변수 정보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논문의 주요 기여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모델링 프레임워크의 제안입니다. 이 논문은 약지도 학습 패러다임 하에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부분 전체 계층 구조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인코더 디코더 기반의 새로운 이산 잠재 변수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상위 레벨의 감독 신호만을 사용하여 하위 레벨의 잠재 구조를 추론함으로써 기존의 완전 지도 학습 방식이 가진 데이터 어노테이션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학습 방법론 연구입니다. 제한된 모델과 같이 이산 잠재 변수를 포함하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은 미분 불가능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이 다른 여러 접근법들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술적 기여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실험을 통한 실증적 성능 검증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우수성을 펄트넷 데이터셋을 이용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제안 모델은 감독 신호가 주어진 상위 레벨 분할 작업에서 기존의 최첨단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어떠한 정답도 알려주지 않은 중간 레벨의 잠재 하위 부분 분할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제한된 모델이 단순히 최종 예측만을 잘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에 내재된 의미 있는 부분 전체 계층 구조를 실제로 성공적으로 학습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논문의 관련 연구입니다.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관련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부분 전체 계층 구조 학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며, 두 번째는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딥러닝 방법론입니다. 먼저 이 부분 전체 계층 구조의 학습 분야입니다. 딥러닝, 특히 CNN과 같은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계층적 표현을 학습한 능력입니다. 이 모델의 하위 레이어에서는 엣지나 질감 같은 지역적이고 낮은 수준의 특징을, 상위 레이어에서는 객체의 부분이나 전체와 같은 전역적이고 높은 수준의 의미론적 특징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 계층 구조는 인간이 인지하는 의미론적 부분 전체 관계와 명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즉, 모델이 강한 의미론적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부분과 전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히 나타내진 못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지 분야에서는 부분 전체 계층을 명시적으로 학습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캡슐 네트워크는 캡슐이라는 뉴런 그룹을 통해 계층 내 부분이나 객체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위 캡슐의 활성화 상태를 기반으로 동적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 상위 캡슐의 파라미터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파스트리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GLOM이라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는 다수의 열을 통해 여러 레벨에서 클러스터링 표현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부분 전체 계층을 디코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3D가 아닌 2D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부는 완전 비지도 학습을 목표로 하기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이 약지도 3D 포인트 클라우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D 비전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계층 구조를 다룬 연구들을 보겠습니다. 3D 객체의 부분 및 하위 부분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데이터셋 팔트넷에서 공개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연구들도 등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럭처럴넷은 이 N개의 그래프의 계층을 통해 3D 기하학을 인코딩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계층적 옥토인코더 구조는 각 부분의 기하학적 형태와 부분들 간의 상호 연결성을 모두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들 대부분은 지도학습에 의존한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즉, 학습 과정에서 계층 구조의 모든 라벨에 대한 라벨을 요구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셋을 대규모로 확장하기에 어렵게 만들어 실용성과 확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지도 학습을 통해 3D 객체의 잠재적 계층 구조를 학습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RGB 이미지로부터 3D 객체를 집합으로 복원하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계층 구조를 복구하는 모델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부분 레벨의 감독 없이 3D 객체를 의미론적으로 일관된 부분들을 배열로 파싱하는 프리미티브 표현 학습 모델도 연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3D 객체의 재구성과 같은 순수 비지도 학습을 수행하며 입력 데이터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설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딥러닝 방법론들은 최근 몇 년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포인트넷과 그 확장판인 포인트넷 플러스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MLP라고 불리는 다층 퍼셉트론을 사용하여 정렬되지 않는 포인트 집합을 직접 처리하는 선구적인 방법론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및 분할 작업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후 포인트 클라우드 내의 공간적 지역 상관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CNN을 일반화한 포인트 CNN, DGCNN, 여러 레이어에서 계층적 특징을 결합한 LDGCNN, 그리고 로컬 포인트 좌표에 MLP를 적용하여 연속적인 컨볼루션 필터 가중치를 예측하는 포인트 컨브 등 다양한 아키텍처가 제안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관례에서는 GNN, 즉 그래프 신경망을 활용한 것입니다. 포인트를 노드로 포인트 간의 관계를 엣지로 간주하여 그래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인트 표현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메시지 패싱 GNN, 정교화된 GCN 아키텍처를 제안한 RGCN,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동적으로 그래프를 업데이트하는 다이나믹 그래프 CNN 등 다양한 GNN 기반 모델들이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강력한 표현을 학습하기 위한 백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2D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델들 역시 부분 전체 계층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백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그 위에 계층 구조를 명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듈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본 논문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약지도 준지도 학습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높은 어노테이션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준지도 학습 방법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들 연구는 본 논문과 문제의식을 일부 공유하지만 구체적인 설정에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는 전체 포인트 중 극소수의 포인트에만 라벨이 주어지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씬 전체에 어떤 클래스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약한 라벨을 사용하여 이로부터 의사 포인트 레벨 라벨을 상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클래스별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노드 간의 유저들을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여 의사 라벨을 생성하고 이를 학습에 활용한 연구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의 일부에만 라벨이 주어진 상황을 다룹니다. 본 연구의 접근법은 이러한 준지도 학습 방법들과는 수직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논문은 일부 데이터에서만 라벨이 있는 상황을 가정한 대신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 상위 레벨의 감독 신호는 주어지지만 하위 레벨의 감독 신호는 전혀 없는 상황을 다룹니다. 즉, 본 연구의 목표는 단순히 라벨의 수를 줄여 분할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오직 상위 레벨의 감독만으로도 하위 레벨에 숨겨진 부분 전체 계층 구조를 학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논문의 방법론입니다. 고전적인 지도학습 기반의 확률적 분류기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 X에 대해 실제 데이터 분포와 라벨 분포가 있을 때 모델의 예측 분포와 실제 라벨 분포 사이의 교차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학습 환경에서는 유한한 데이터셋을 통해 이 몬테카를로 추정 방식을 목적 함수로 보여주며 이는 결국 훈련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로그 가능도를 최대화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모델, 특히 심층신경망으로 파라미터화된 분류기는 수많은 영역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입력 X와 출력 Y 사이의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표준적인 분류 모델은 데이터에 내재된 더 복잡하고 개념적인 속성을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3D 객체 분할 문제에서 표준 분류 모델들은 각 포인트가 어떤 파트에 속하는지는 학습할 수 있지만 여러 다른 객체에 걸쳐 공유되는 바퀴나 다리와 같은 공통적인 부분의 개념을 독립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모델은 입력과 출력 간의 매핑 함수는 학습하지만 데이터에 있는 생성 과정이나 구조적인 정보, 논문에서 주목하는 이 부분 전체의 계층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존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찰되지 않는 부분 전체 계층 구조를 정량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이산 잠재 변수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관찰 가능한 상위 레벨의 시멘틱 라벨 Y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관찰되진 않지만 데이터의 기저 구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하위 레벨의 부분 라벨을 범주형 잠재 변수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잠재 변수 Z를 도입함으로써 이 논문은 기존의 직접적인 분류기 확률 분포를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분해하여 정의합니다. 이 수식은 전체 모델의 확률 분포와 두 가지 주요 모델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됨을 보여줍니다. 이 첫 번째 항은 입력 포인트 클라우드 X가 주어졌을 때 잠재 변수 Z의 조건부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인코더의 역할을 합니다. 이 두 번째 항은 인코더에 의해 추론된 잠재 변수 Z와 원본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최종 상위 레벨 Y의 확률 분포 예측을 하는 디코더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체 확률은 가능한 모든 잠재 변수 Z에 대해 두 확률을 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러한 모델링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약지도 학습 프레임워크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논문은 오직 상위 레벨의 분할 라벨 Y에 대한 정답만을 감독 신호로 사용합니다. 중간 레벨의 부분 라벨 Z에 대한 어떠한 정답도 학습도 하지 않으며 이는 오직 학습 후 모델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이 논문의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인코더입니다. 인코더의 주된 역할은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 X로부터 각 포인트가 속할 잠재적 하위 부분 Z의 확률 분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코더의 아키텍처는 이 부분과 같습니다. 먼저 입력된 각 포인트들에 대해 여러 개의 선형 레이어와 배치 정규화, 그리고 렐로 활성화 함수로 구성된 스택을 통과시켜
초기 특징 표현을 학습합니다. 그 후 포인트들 간의 지역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통합하기 위해 독자적인 메시지 패싱 레이어를 제한하며 특징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 스무딩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스무딩 과정은 먼저 각 포인트들을 노드로 간주하여 이 KNN 그래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의 기하학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해당 포인트와 그 이웃 포인트들로 구성된 평면을 피팅하여 이 법선 벡터를 추정합니다. 이 메시지 패싱 시 두 노드 간의 엣지 가중치는 두 법선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의 절대값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하학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 이웃 포인트의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며 보다 의미 있는 지역적 컨텍스트를 학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주변 노들들의 특징을 가중합하여 얻어진 부드러운 특징 표현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선형 레이어와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 각 포인트 시계의 잠재적 하위 부분에 각 속할 확률 분포로 변환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의 역할은 인코더가 생성한 잠재 변수 Z와 특징 정보를 받아 최종적으로 상위 레이어의 라벨 Y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디코더의 핵심은 잠재 변수 Z에 따라 조건화된 특징 표현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로부터 전달받은 특징 표형 H2를 이 시계의 서로 다른 선형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통과시킵니다. 여기서 C는 잠재적 하위 부분의 총 개수입니다. 이를 통해 각 잠재 클래스에 특화된 시계의 개별적인 특징 표현들을 생성되고 이들을 특징 표현 행렬 H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코더의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된 잠재 변수 Z가 사용됩니다. 이 Z는 특정 하위 부분을 나타내는 원학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코더의 입력 특징 HD는 특징 행렬과 잠재 변수 벡터 Z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연산은 이 원합 벡터의 특성상 시계의 특징 표현 중 현재 샘플링된 잠재 변수 Z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특징 표현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조건화 과정을 통해 디코더는 현재 포인트가 어떤 잠재적 하위 부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동적으로 다른 특징 표현을 사용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조건화 특징 표현은 다시 여러 개의 선형 레이어와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상위 레벨 라벨 Y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모델이 잠재적 하위 부분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상위 레벨의 예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특히 3D 객체를 기하학적 원시 형태의 집합으로 표현하려는 연구들과 이 논문의 모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론들은 잠재적인 부분 구조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구성 요소를 일부 공유하지만 이 모델의 설계와 문제 설정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입력 데이터의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이 프리미티브 기반의 방법론들은 이 조밀하고 정형적인 2D 신호를 제공하는 단일 RGB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비정형적이고 해소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입력으로 받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형식은 이미지에 존재하는 풍부한 컨텍스트가 정보가 부족하며 순서 불변성 등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 추출 및 모델링 기법을 요구합니다. 더 중요한 차별점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티브 기반 방법론들은 주로 재구성 기반의 손실함수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예측된 프리미티브 목표가 되는 메쉬나 포인트 클라우드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여 학습합니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정답 현상에 대한 명시적인 기하학적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이 Weakly Supervised Classification 문제를 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논문의 실험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입니다. 이 다중 레벨의 정교한 부분 주석을 포함하고 있는 이 파트넷 데이터셋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24개의 서로 다른 3D 객체 카테고리를 걸쳐 총 26,000개 수준의 형상에 대한 57만 3,500개의 세분화된 부분 어노테이션을 제공하는 이 대규모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 파트넷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객체가 이 coarse, middle, fine grained라는 이 세 가지 레벨의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여 가지고 14개의 주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각 객체로부터 coarse 레벨을 모델의 감독 신호가 주어지는 상위 레벨로, 이 fine grained 레벨을 감독 없이 학습해야 되는 중간 레벨로 설정하여 이 약지도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객체로부터 2048개의 포인트를 샘플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 카테고리 안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객체의 카테고리별로 별도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제한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최신 3D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들의 벤치마크로 선정하고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된 모델들은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선정된 모델들은 포인트 클라우드 딥러닝의 시초가 된 포인트넷과 그 계층적 확장판인 포인트넷 플러스 플러스, 컨볼루션 연산을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용한 포인트 CNN, 그리고 연속적인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는 포인트 컨프,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적용한 포인트 트랜스포머까지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공정한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각 벤치마크 모델의 크기를 제한하는 모델과 유사한 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제한된 방법들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들이 모두 벤치마크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미들 레벨이라고 불리는 이 감독이 없는 중간 레벨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포인트넷 대비 7.16%의 성능을 향상하였습니다. 감독이 있는 상위 레벨에서도 평균적으로 약 2% 정도 성능 향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모델에서 추론을 할 때 사용하는 추론 알고리즘 중 이 MC Reinforce가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테이블은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의 모든 개별 카테고리에 대한 상세 성능을 담고 있는 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카테고리 결과, 의자, 테이블, 시계 등의 14개 각각의 3D 객체 카테고리에 대한 성능을 개별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처음 나온 미들 레벨과 탑 레벨의 차이는, 이 미들 레벨은 앞서 설명을 하였듯 인코더에서 이 스무딩 기능을 사용을 하여 나온 이제 개별적인 미들 레벨의 특징들이고, 이 탑 레벨은 뭐 의자로 쳤을 때 등받이와 앉는 부분으로 구분되는 큰 단위의 구분된 부분입니다. 이 미들 레벨과 탑 레벨 모두에서 제한한 논문의 이 모델들이 가장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시각적 결과를 비교를 통해서도 이 모델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강력한 경쟁 모델로 알려져 있는 포인트넷과 이 제한하는 모델 세 가지 모델의 변형 분할 결과를 실제 정답과 함께 시각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한된 모델들은 포인트넷에 비교하여 시각적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의미론적 타당한 분할을 결과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감독이 없는 중간 레벨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B의 체어와 테이블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경우 포인트넷의 K-means 클러스터링 기반 결과는 노이즈가 많고 의미 없는 덩어리로 분할되는 반면,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들은 각 하위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며 훨씬 더 깔끔하고 일관된 분할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포인트넷에서는 이 의자의 등받이나 이 바퀴 부분을 제대로 면밀하게 구분하지 못하지만, 제안하는 모델은 이 앉는 부분, 등받이, 이 밑에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 실험의 실패 사례 분석 및 한계점입니다. 제안된 모델을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실패 사례의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과도한 스무딩 현상입니다. 제안하는 모델의 인코더는 지역적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이 메시지 패싱 기반의 스무딩 연산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시계판과 같이 넓고 평평하여 대부분의 포인트들이 유사한 벡터를 갖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스무딩 연산이 오히려 독이 되고
이 영역의 특징을 과도하게 학습하여 기하학적으로는 가깝지만 의미론적으로 명확히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시계판과 시계바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한계점은 이 하향식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이 논문을 제안하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으로 특징을 학습합니다. 이로 인해 선반의 맨 위판과 맨 아래판과 같이 구조적으로는 매우 유사하지만 이 의미론적으로는 다른 부분을 혼동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 실패 사례 부분을 보시면 이게 시계의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이 논문을 제안하는 모델은 이 스모딩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 위치가 가깝거나 아니면 특징이 비슷한 부분은 같은 특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 라벨인 그런 트루스인데 확실히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유사한 모델들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앤 컨클루전입니다. 먼저 토론으로 논문에서 다중 레벨로의 일반화 내용을 보여줍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은 더 많은 계층으로 간단하게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레벨의 잠재 변수부터 시작하여 조건부 확률 부포를 대기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모델 확장도 가능하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깊고 복잡한 팔트롤 계층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 모델의 한계점은 앞서 설명했듯이 이 상위 레벨의 영향입니다. 약지도 학습의 특성상 이 감독 신호가 있는 상위 레벨의 학습에 하위 레벨의 표현이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레벨의 분할 결과가 상위 레벨의 분할 결과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샘플링의 비효율성입니다. 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은 계층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습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이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결론 및 향후 연구입니다. 약지도 학습 방식으로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펄트롤 계층을 학습하는 새로운 잠재 변수 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가지 근사 추론 방법을 탐구하여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델을 더 많은 레벨로 일반화하고 약지도 포인트 클라우드 분류 등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